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너무 혼낸 건 아닐까? 이 정도는 해야 훈육 아닌가?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특히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떼쓰기 시작하면 부모 입장에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리를 지르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이러다가 버릇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내가 하고 있는 훈육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훈육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이를 훈육할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나요? 어떤 결과를 생각하고 훈육을 하시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을 잘 듣게 하려고요. 같은 문제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규칙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방향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이를 훈육하는 목적이 당장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 것인지, 이 기준이 부모님의 머릿속에 먼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의 오늘 하루 변화만 보게 됩니다. 왜 또 같은 행동을 하지? 아까 분명 얘기했는데 또 그러네? 이렇게 눈앞의 결과만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오늘 혼났다고 내일 바로 달라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죠. 심지어 지금 혼나고 있는 중에도 때를 쓰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훈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가 아니라 이 훈육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좋은 훈육은 아이를 하루 만에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아이의 자기조절력을 키워주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계신 훈육은 과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요즘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떠올리면서 자가진단 체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순간 행동을 멈추나요? 이건 부모의 권위가 아이에게 통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매번 멈추진 않아도 어느 정도 안 돼 라는 말 자체의 반응에서 멈칫하거나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있다면 권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안 돼를 듣고도 전혀 반응 없이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말이 아이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신호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매일 반복되던 문제 행동이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나요? 여기서 핵심은 완전히가 아니라 조금씩이에요. 아이들은 이 시기에 자기조절 능력을 한창 배워가는 중이죠. 그래서 어제 5번 뗐었는데 오늘 갑자기 0번이 되는 건 발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요. 대신 5번이 4번이 되고 4번이 3번이 되고 또 빈도나 강도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는 게 정상적인 변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 전, 2달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지금 하시는 방식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부모가 화내지 않고 평온하게 좀 말을 해도 아이가 규칙을 지키려고 하나요? 이건 아이가 혼나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규칙이라서 따르는 건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화를 낼 때만 듣고 부드럽게 말하면 안 듣는다면 아이는 공포에 반응하고 있는 거지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건 아니에요. 자, 네 번째는 집이 아닌 곳, 다른 보호자 앞에서도 비슷하게 행동을 조절하려는 모습이 있나요? 어린이집이나 할머니 댁에서 비슷한 규칙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규칙이 아이 안에 내면화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예요. 반대로 부모 앞에서만 다르게 행동한다면 아직 이건 지켜야 하는 규칙이야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만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 안에서도 훈육을 담당하는, 즉 더 무서운 양육자 앞에서와 아닌 사람 앞에서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 또한 해당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혼난 뒤에 스스로 행동을 고치려는 시도나 사과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이게 보인다는 건 아이가 자기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는 능력, 즉 자기 조절력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서툴러도 괜찮아요. 나 또 그랬네 하는 자각이 보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발달 신호입니다. 자, 이 5가지 중에 몇 개가 아직 약하다고 나왔다고 해서 지금 하시는 방법이 틀렸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항목별로 어려움과 이 구체적인 방법과 코칭 같이 드릴게요. 안 돼가 안 통할 때는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말하는 시점,
타이밍과 이 거리입니다. 행동이 이미 한참 진행된 다음에 안 돼라고 하면 아이는 이미 그 행동에 몰입해 있어서 말이 잘 안 들어가요. 행동이 시작되는 그 순간 가능하면 아이 가까이 다가가서 눈을 맞추고 짧게 말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멀리서 소리치는 안 돼는 아이한테는 거의 닿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 돼 다음에 아무 행동도 따라오지 않으면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요. 안 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직접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거나 그 자리에서 행동을 물리적으로 멈춰주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말로만 끝내지 않는 거죠. 그래야 진짜 안 되는 건 멈춰야 하는 거구나를 머리로도 몸으로도 인식하면서 스스로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 행동이 더디게 줄어들 때 문제 행동을 단번에 고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권위 그리고 일관된 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분명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행동 자체보다 행동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해요. 즉 패턴을 파악하고 선행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떼쓰는 시간, 장소, 직전 상황을 일주일간만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배고플 때, 졸릴 때, 갑자기 일정이 바뀔 때처럼 이 특정 조건에서 반복된다면 그 조건 자체를 미리 좀 조절하는 것 또한 아직 모든 면에서 미숙한 영유아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마트 가기 전에 미리 간식을 주거나 식당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외출 30분 전에 다음 일정을 좀 미리 알려주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걸 잘 조절해냈을 때는 짧게라도 말로 짚어주는 게 도움이 돼요. 오늘은 어제보다 빨리 멈췄네. 이 한마디가 아이한테 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감각을 심어주어서 그 행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 화낼 때만 듣는 경우, 화를 낼 때만 듣는다는 건 아이가 화의 강도를 신호로 학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거나 화내거나 비언어적인 행동, 확! 또는 매서운 표정을 짓지 않으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목소리로도 행동 전에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를 미리 한번 말해주고 그 행동이 일어나면 화내지 않고 바로 그 결과를 적용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던지면 오늘은 그 장난감을 더 이상 가지고 놀 수 없어, 치울 거야 라고 미리 말하고 아이가 던지면 바로 차분하게 치우는 거예요. 화의 크기가 아니라 결과의 확실성이 신호가 되도록 바꿔주는 거죠. 부모조차도 각 잡고 화내는 것이 아닐 때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허용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면 아이가 그걸 기준으로 알아차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는 안 통하는 경우, 이건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에게 규칙의 이유를 짧게라도 설명해 주고 있는지예요. 이건 안 돼 보다는 이건 위험해서 안 돼 처럼 이유가 붙으면 아이는 그 장소가 어디든 같은 이유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 양육자들끼리 핵심 규칙 몇 가지만이라도 미리 맞추는 거예요. 모든 규칙을 통일할 필요는 없지만 이건 어디서든 안 된다라는 이 핵심 몇 가지를 정해서 공유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즉,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보호자 간 핵심 규칙을 통일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기 조절의 시도가 안 보이는 경우, 아직 자기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어휘와 감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의 상태를 대신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이 도움이 돼요. 지금 화가 났구나, 멈추고 싶은데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요. 이게 쌓이면 아이도 스스로 그 감정과 행동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부모가 자기 감정 조절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효과가 커요. 엄마도 지금 화가 나고 답답한데 숨 한 번 고르고 말할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그걸 보고 따라하게 돼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이 항목에서는 훨씬 더 강력해요. 자, 내가 하고 있는 훈육이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을 때마다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체크해드린 5가지 중에 지금 막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만 좀 집중해서 적용하게 되면 부모는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아 헤매는 소모적인 육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아이 또한 혼란스럽지 않은 일관된 훈육 속에서 조금씩 자기조절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5가지 중에서 가장 약하게 나오셨던 부분, 또 평소 어려웠던 부분 고민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보면서 또 상담 드리는 콘텐츠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